과거에는 정당 활동가들이 이른바 주인공이었답니다. 어. 대표적으로 뭐 유승민일 수도 있고 네. 김무성일 수도 있고 홍준표도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고 어. 뭐 그런데요. 최근에 와서 관료들이 완전 득세했다는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권영세도 관료입니다. 네. 권성동도 관료입니다. 검사들. 추경호도 관료입니다. 네. 송원석도 관료입니다. 네. 이철규도 관료입니다. 윤한홍도 관료입니다. 네. 다 관료입니다. 그러네요. 이 관료들은 솔직히 영혼이 없잖아요. 네. 권력 있는 곳에 빌붙고 내가 광주에서 태어났으면 민주당하고 내가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국민의힘하고 네.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? 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강하게 자기 소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민원 청탁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이익 공동체 역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특히 송원석 같은 경우는 기재부 관리 출신이에요. 네. 야당을 하더라도 뒤에서 기재부에 민원 넣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데 도움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. 그런 식의 이익 카르텔 구조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답니다. 보수도 아닌 거죠, 이 당. 네네. 희한한 집단이 되었네요.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. 이렇게 된 지 제법 오래되었답니다. 네네. 박근혜 때부터 이런 흐름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경찰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세보니까 네. 경찰관 출신 국회의원이 엄청 많죠. 여당엔 한 명 있어요. 네네. 근데 야당에는 조국혁신당에도 물론 한 명 있긴 한데 국민의힘에 8명이 있더라고요. 네네네. 그게 그런 증거네요. 경찰들이 네. 또는 검사들이 이른바 정치질을 잘 합니다. 그런 정치 경찰들이. 네. 무슨 이야기? 왜냐하면 정치 경찰. 민생이라는 것이 국민들하고 늘 소통해본 경험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부분들에는 장점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데 다만 그 부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공부를 깊이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. 그렇죠.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도드라진 관료 출신 이런 거 못 봤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네트워크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주 모르지만 잘하죠. 그러니까 자기가 기재부 출신이어서 오히려 기재부를 야단치고 기재부를 국민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관료 그런 관료 본 적이 없는데요. 그렇죠. 없죠. 네, 기재부를 통해서 지역구 예산 더 챙기고 이런 관료는 봤는데. 일종의 전관 예우를 안정적으로 받겠다.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 돼서도 받고 있죠. 네. 심각하네요.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고립되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21%까지 없어져야 됩니다. 저는. 네. 제가 앞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.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더라? 관료더라. 네. 이거 깨지 않으면요. 대한민국 민주주의 작동하지 않고 또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고 브라질처럼 될 수 있습니다. 이걸 깨려면요. 관료가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정당이 없어져야 됩니다. 그게 저는 국민의힘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정치인들이 관료 못지않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. 네. 또 두 가지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국힘을 없애는 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? 자기들끼리 해체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워서요? 네. 해체돼야 되는데 아마 이 국민들이 위헌정당 소송 낼 것 같아요. 네.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원래 정당은 당원들의 조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지들이 보수적이든 뭐 진보적이건 뭐 중도적인 거는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? 직권이 목표지만. 정당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네. 서구식 민주주의잖아요. 네네. 서구식 정당의 역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른바 혁명을 하고 싶어하는 전위 정당이라고 하죠. 네네.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 민중들의 정당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왕당파 정당이 만들어집니다. 그렇죠. 이게 왕당파라는 것도 왕정을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수구적인 목표도 존재하는 겁니다. 이것도 의미 있는 목표예요. 자기들 입장에서. 네네. 가치를 지키겠다. 그 가치를 우리는. 지키는 네. 거예요. 왕당파의 가치, 왕정의 가치. 그리고 이 민중파들은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라는 하나의 또 목표가 있는 겁니다. 이런 가치 충돌에 의해서 파트 부분입니다. 네. 부분이 나눠지는 게 정당의 출발인데요.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. 그냥 기생했던 사람들의 이익 집단인 거예요. 로비스트 집단, 이익 집단이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? 아무것도 아닌 거죠. 민주당 사정을 잘 하시니까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. 당대표 선거 네.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뭐 정청래가 수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정청래가 수박이면 민주당이 수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다 수박이다.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. 안 하는 게 좋다. 제대로 비판을 진짜 수준 있는 비판을 해주시고요. 정청래가 수박이다라고 비판하는 유튜브나 방송은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. 그런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비판을 만약 하려고 하면
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차라리 정청래 대표가 정책 뭐 이런 거 강한 개혁 노선을 네네. 가지고 있다라는 네. 장점은 있지만은 거칠다라든가 네. 그 여야의 협상에 좀 무리가 있을지 않을까? 뭐 네. 이런 식의 비판은 가능합니다만 무슨 정청래가 수박입니까? 네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. 네. 수박 타령은 안 해도 된다. 이제 수박 타령은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. 아니, 뭐 수박을 이재명 마-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도 아직도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? 아. 제발 좀 좀 아니 지금 수박을 많이 먹을 계절이긴 수박의 한데 계절이죠. 지금 수박이 필요한 계절이라고 네, 근데 정청래는 수박이다라는 프레임에 지지자들이 갇혀 있으면 네네.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킬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- 강성개혁파다, 탈레반이다. 네. 뭐 이런 비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네, 네. 정청래가 무슨 수박입니까? 네,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수박이었다도 마찬가지고 수박이다 앞으로 수박이 될 거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네,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가지고 개혁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